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희바른 한의원원장 주진원입니다. 공황장애를 치료하고 섭생을 하는 데 있어서 술, 알코올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마침 이제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을 보신 분 중에서 이 술과 관련된 문제를 다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술과 이 공황장애와의 관계에 대한 이제 기존의 연구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한 가지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과 공황장애 관련성에 대해서는 먼저 이제 해외 정신과 학회지에 나와 있는 이제 두 가지의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이 학회지에 소개되어 있는 이 짧은 이 사례에 대한 이제 제목은 만성적인 알코올 사용을 중단한 후에 발생한 이제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소개해드리는 두 사례의 굉장히 특이한 점은 이 알코올 사용을 중단한 후에 공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이제 25세 남성의 사례가 되겠는데요. 직업은 이발사인데요. 자, 이분이 전형적인 이제 공황 발작을 느껴서 이제 내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질식감이라든가 흉통, 불안감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내원을 하시게 됐는데 뭐 하루에 한 서너 차례씩 한번 발작함 한두 시간씩 지속되는 이제 공황 발작 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것인데요. 자, 이분이 공황장애가 발생한 것은 이제 내원하기 한 5개월 전에 발생을 한 것인데요. 굉장히 특이한 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약 7년간 이제 알코올 의존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의존 상태에 있다가 이제 알코올을 내가 이제 끊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끊고 나서 한 달 후에 이 공황 발작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공황 장애로 인해서 이제 정신과를 내원하게 된 것인데요. 그 뒤에 이제 이전에 이분에 대한 이제 그 병력 청취를 좀 들어보자면, 이분이 이제 10대 후반부터 알코올을 사용을 시작했다.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주사라고 하죠. 술을 먹고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행동들에서 폭력과 절도 등 굉장히 반사회적인 이런 행동들이 이제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술을 안 먹고 일정 기간 지내면서 본인이 굉장히 멀쩡하다라고 하는 이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사회에서 술을 안 먹으면 굉장히 착하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아주 이상해지듯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고 이제 술을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로 술을 끊었는데 끊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 이제 공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계속 공황 증상들이 나타나서 다시 어쩔 수 없이 술을 먹었더니 공황 증상이 좀 진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술을 먹고 또다시 과거에 어떤 반사회적인 행동들, 뭐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이제 행동들을 보이게 되니까 본인이 이제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과를 내원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한 약물 치료 처방을 받고 이제 약물을 복용하면서 이런 급격한 공황 발작의 증상들이 어느 정도 진정은 됐지만 여전히 이제 잔존 증상들이 남아서 계속 이제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다. 요렇게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 레포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례는 이제 42세의 남성이고 직업은 자동차 수리를 하시는 분인데요. 자, 이분이 이 공황 발작을 일으키게 된 이제 전형적인 이 형태로 이제 내원을 해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똑같이 흉통이라든가 가슴이 답답하고 뭐 시야가 참 흐려 보인다든가 또는 이제 수면장애 이런 것들을 이제 호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도 역시 16년 동안 이 알코올 의존 상태에 있다가 이것을 끊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가족들과 동료, 친구들, 이제 지인들이 강력한 요구를 해서 끊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끊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이런 공황 발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달 동안 계속 이제 공황 발작에 시달리다가 도저히 이제 다시는 그렇다면 자기가 술을 먹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이제 술을 먹지 않고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쪽으로 이제
목표를 정하고 이제 내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역시 약물 치료를 하고 공황 발작이 진정되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떤 증상들은 남아 있었고 광장 공포증이라든가 대인 공포, 대인 기피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레포트가 제출이 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알코올 사용, 알코올 의존 상태에 있다가 이것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있다가 공황 발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 분은 다시 알코올을 섭취하고 진정됐다가 다시 끊었을 때 또다시 공황이 발생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술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술의 역사와 아마 인류의 역사가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술을 먹게 되는 기본적인 이제 목적은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즐거움이 되겠죠. 이제 호모 루덴스라고 해서 인간은 이제 놀이의 인간이다, 유흥의 인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이제 발효된 과일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그 술을 먹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술은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그런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술을 먹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바로 불안이라든가 우울이라든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자가 대처법으로서 이제 술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코올 의존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공황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이 불안이라고 하는 이 뿌리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불안이라고 하는 나무의 어떤 한 열매는 이제 알코올 의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공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소개해드린 이제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좀 있겠는데요. 자, 알코올을 사용하다가 중단 후에 공황이 발생했다. 우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것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내재돼서 가지고 있었다. 이 두 분이. 물론 이제 이 두 분에 대한 레포트에서는 그 전에 이제 공황이 있었던 과거력이나 가족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만약에 이 두 분이 그런 불안을 이제 느끼고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제 알코올 의존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의존이 나타났다가 끊고 나서 기존에 갖고 있던 불안이 이제 공황의 형태로 표현된 것이 아니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불안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코올이라든가 뇌에 작용하는 이제 어떤 그 정신성 약물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쓰게 될 때 뇌의 어떤 신경학적인 변화를 유발하게 되고, 공통적으로 대부분 이제 불안이 유발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알코올을 사용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불안이 유발되는데 그것을 알코올로 계속 덮어왔다는 것이죠. 술로 덮어오다가 이제 금주를 하면서 술을 끊으면서 그 알코올로 인해서 만들어진 불안이 이제 폭발하면서 그것이 공황으로 표현이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제가 제시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황과 알코올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금까지 나온 연구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공황장애가 있는 경우에 알코올 의존 또는 물질 남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선 두 사례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하면 공황 발작을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진정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응급실을 뛰어가지 않아도 되고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는 이제 단계로 가게 되는데요. 이 레포트에서 지적하는 대로 이제 대부분의 많은 공황 장애를 겪는 분들이 발작은 진정돼도 신체 증상이 곧바로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신체 증상이 어느 정도 잠해 증상이 남고 여전히 불안 증상이 이제 안 없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건강염려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제 공황장애, 예기불안, 거의 공포에 가까운 이제 예기불안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불안과 신체 증상들이 여전히 이제 남아서 불편한 상태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의 이제 과정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를 치료할 때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공황장애 치료는 이제
재발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고 우리 환자분들을 보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이 재발과 관련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부분은, 첫 번째는 이 자율신경계의 불안정성이 아직 해결이 완전히 안 된 것 같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분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어떤 계기로 자율신경이 불안정해지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공황을 유발하는 물질 뭐 이런 것이 되죠. 대표적으로 카페인, 커피를 먹었을 때 굉장히 아무 이상이 없던 분이 갑자기 카페인을 먹고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이제 그 두근거림으로부터 공황 발작을 이제 느끼고 공황 발작이 시작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이제 자율신경계 불안정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전히 이런 약물로 어느 정도 발작이 진정이 돼도 공황 증상들이 남아있고 여전히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이 또 공황이 재발하는 데 관여하는 요소는 이제 공포기억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공황 발작을 이제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 이 공황 발작 자체가 굉장히 트라우마처럼 작용해서 예기 불안이라고 하는데, 실은 저의 입장에서는 예기 불안을 넘어서 이건 거의 공포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불안과 공포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신체 증상이 진정됐다가도 자극을 받았을 때 다시 또 폭발하게 되는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 만성 피로라고 하는 요소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제 이 정신과 약물을 쓰고 발작이 어느 정도 진정된 상태에서 좀 지내다가 다시 공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됐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손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술,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이 술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 남용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 물질 남용의 어떤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술과 공황장애에 관한 기본적인 이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공황이 있는데 잔여 증상으로 남은 불안 때문에 이제 술을 먹게 되고, 이 술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불안을 유발해서 공황을 유발하는 이제 그런 굉장히 그 악순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뿌리 안에서 이제 이 연구 결과들을 좀 종합해 보자면, 먼저 알코올 의존 상태로 갔다가 공황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불안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출발해서 공황이 먼저 시작돼서 이것이 다시 알코올 의존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불안이라고 하는 뿌리 안에서 이 알코올과 공황이 같이 이제 완전히 이제 구조화되고 정착돼 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럼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는 꼭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기는 합니다. 제가 20대 전반의 10여 년의 과정을 이제 공황장애를 겪는 동안에 저는 거의 술을 마시진 않았습니다. 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온 이제 긍정적인 요인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있죠. 그것은 소량을 사용했을 때 불안과 긴장을 완화하는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긴장과 불안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사람마다 분명히 다르긴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주일에 한 1, 2회 정도에서 맥주 한 캔 또는 와인 한 잔 정도가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양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황장애와 관련돼서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 소량을 먹더라도 이 소량을 써서 좀 편안해지면 이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개연성이 많아진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양이 늘어날 개연성이 많아진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이제 알코올 의존의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술에 대한 기본적인 정답은 조절이 안 되면 금주가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답일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상 거의 매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이제 알코올을 공황장애에서 허용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알코올과 이제 공황장애의 관계에서 실은 더 중요한 것은 알코올을 지금 술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발작을 겪지 않아도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계속 남고 불안 때문에 결국엔 이제 우리가 술이라고 하는 자가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 이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이 좀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 공황장애를 재발하지 않고 완치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현상을 불안이라고 하는 하나의 심리적인 단독 형상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의학은 관계성에서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이 되는데요. 자, 한의학에서는 이제 우리가 불안이라고 한다면 이 불안과 함께 나타나는 다양한 동반 증상들을 파악하고 이제 그것에 대한 패턴을 파악해서 해결하는 것을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불안한데 우리가 흔히 불안하면 막 도망가고 하겠지만 오히려 심리적으로 싸우려고 드는 분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불안하면 심리적으로 싸우려는 분이 있고 도망가려는 분이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똑같이 불안이라고 하는 동일한 약을 주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싸우려고 하는 분에게는 거기에 맞는 다른 약을 투여하게 되고요. 도망가는 분에게는 도망가는 분에게 맞는 다른 약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하게 되면 불안해도 잠을 잘 자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하면 절대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분에 대한 약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의학에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때 여러 가지 패턴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동반 증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뭐 감기울결이라고 한다든가 심담허겁이라고 한다든가 감비불라라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걸 변증의 패턴을 만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작은 진정이 돼도 여전히 신체 증상들이나 또는 불안 증상들이 남아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손쉽게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알코올로만 해결하려고 들기보다는 이런 다양한 치료와 요법들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정말 절제력이 있고 자제력이 있다면 주 1, 2회 정도 맥주 한두 캔 정도 드시는 것은 저는 전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약간의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제 생각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절이 안 되고 이것을 매일 먹게 되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술과 공황장애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좀 치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것으로 인해서 결코 알코올 의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